오늘도 일봉상 좋은 자리가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알렙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알렙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SITS Information Technology 컴퍼니와 사이버보안 합작법인 JV를 설립한다. 알렙은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이 전액 출자한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공급 국영기업인 SIT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현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양사는 알렙 25%, SIT 75% 비율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공공기관 기업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AI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형 보안 위협 분석 플랫폼, 알렙 XDR 네트워크 보안 제품군 등 알렙의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생성형 AI 보안, 사물인터넷 및 운영기술 보안 등 솔루션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 추진으로 SIT가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공공시장 고객을 포함해 중동북 아프리카 지역까지 사이버 보안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SIT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과 함께 공동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SIT의 100% 자회사인 SIT 벤처스가 알렙 지분 10%를 인수하는 투자를 단행한다. 투자 금액은 약 744억 원, 납입 예정일은 6월 27일이다. 이상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파동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파동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상승입니다. 1차 하락입니다. 2차 상승입니다. 알렙이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주요 5대 국제 인증인 VB100, AV테스트, AV컴패러티브즈, 책마크, ICSA 등을 모두 획득해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공인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B3는 성능도 좋은데다가 외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보수도 잘 되는 등 여러가지 강점으로 여전히 안티바이러스 국내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 차지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안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렙의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신규 사업 뉴스와 함께 확실한 매집봉이 떴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초 상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수가 여러 번 나왔네요.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부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황금 타점을 잡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앞에서 3번의 잠수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빨간 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잠수 후 터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병목, 잠수 혹은 터치. 병목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병목에서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잠수 부분에서는 골파기가 어설프게 나옵니다. 반면 세 번째 골파기 지점은 골파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황금 타점의 골파기도 뚜렷합니다. 제가 골파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중 부양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세력들의 특성을 연구하다가 착안한 것이라 했습니다. 세력들은 급등전에 반드시 이렇게 뚜렷한 골파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개미들을 털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놈들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이 세상에 습관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공중 부양선은 놈들의 습성을 철저하게 파헤쳐 만든 보조지표입니다.
제가 차가 나였지만 진짜 이거는 특허를 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중부양선은 세력들의 핸들링 수법, 즉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을 잡아내는 마치 노련한 형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중부양선의 특성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시면 황금 타점을 잡아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후 상황도 보겠습니다.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쓰리봉을 찍고 하락을 하였습니다. 차트 끝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깊은 골짜기가 보입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졌습니다. 하락 후에 데드라인의 지지를 받고 나서 오늘 급반등을 하였습니다. 오늘 발생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제가 늘 강조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전조현상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파동을 그리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잔파동에 단기 대응하지 않는 느긋한 스윙 관점에서 지금 진입해도 되는 무난한 타점입니다. 이제 이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입니다. 2차 저항 라인입니다. 3차 저항 라인입니다. 4차 저항 라인입니다. 5차 저항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우량주들은 저항 라인이 켜켜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옆에 매물대를 보시면 알지만 매물대 장벽은 그리 두꺼운 편이 아닙니다. 오늘 발생한 거래량에 준하는 수급이 받쳐준다면 차례차례 저 저항 라인들을 돌파할 것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단주로 연습한다면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 때 매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를 연습하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61선의 하락 각도가 더 완만해질 때 진입하면 좋습니다. 더더 보수적인 분들은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훨씬 좁아지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더더더 보수적인 분들은 61선을 확실하게 뚫어줄 때 진입해도 됩니다. 이는 성향의 차이이고 경험의 차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기에 저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달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시대 일부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입할 때 지지라인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지라인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 매도한다는 원칙도 세워야 합니다. 지지라인은 30분봉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30분봉상에서도 공중부양선을 이용해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골파기 지점은 언제나 타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공중부양선이 깨지는 지점이 매도 타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갭으로 떠서 날아갔지만 공중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지점이 또 다른 매수 타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골파기 지점은 눌림목 매매 매수 타점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는 돌파매매 매수 타점입니다. 일봉상에서 타점을 잡기 애매할 때는 이렇게 30분봉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분봉상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지지라인입니다. 2차 지지라인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장중에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끝난다면 2차 지지라인이 되고 1차 지지라인이 저항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가가 이 박스권 안에서 끝나고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지지라인이 깨질 때 매도하고 저항라인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합니다. 다행히 오늘 빨간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빨간 선은 1차 지지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 저항라인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두 개의 저항라인들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고 저항라인을 맞고 내려오면 매도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봉보다는 30분봉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게다가 공중부양선 타점이 결합되면 거의 완벽한 단기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나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이 30분봉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개미와 세력 간의 눈치 싸움이다. 제가 실전에서 세력들과 어떻게 심리 게임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을 분석한 후에 30분봉상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심리전이라는 것이 전쟁에서도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갈공명도 이순신 장군도 메가더 장군도 모두 이 심리전의 대가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치열한 첩보전과 두뇌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 전쟁사에서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한 경로, 즉 인천의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 전에 일명 삐라를 통해 심리전을 펼친 것이 또한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타이밍에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게 급락을 시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세력들은 전략 전술의 대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놈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놈들의 핸들링 패턴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놈들의 행동 방식을 연구하면 됩니다. 차트에서 그 흔적을 찾아내면 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권리락 이후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중간에 무상증자도 있었고 배당도 한 번 있었네요. 여기가 최초 상승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면 위로 한번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61선의 하락 각도가 가파른 것이 보입니다. 역시 주가는 줄줄 흘러내리네요. 병목 구간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61선의 하락 각도가 가파른 것이 보입니다. 터치나 잠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가 잠수이면서 골파기 지점입니다. 여기가 터치 지점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을 깨지 않기에 계속 끌고 가다가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U자형 반등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파란 선이 지지라인이고 빨간 선이 저항라인입니다. 박스권에 주가가 갇혀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깨지도 않고 저항라인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숨도 쉬지 말고 매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지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라인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박스권 매매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직 매수를 안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능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지라인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저항라인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요즘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으니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 종목의 개별 모멘텀을 분석해야 합니다. 호재 혹은 악재 뉴스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전문 트레이더나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들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차트상에서 매수 매도세의 힘겨루기만 분석해서 예측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주가의 흐름과 캔들들의 모양을 보고 한번 예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삼각수렴은 뒤에서 30분봉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캔들 매매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캔들 매매의 핵심은 거래량과 매수, 매도세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날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파란 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매도세가 강력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날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매도세의 저항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다음날도 적지 않은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더 치고 가지 못하고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여기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날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 캔들이 다시 기준봉이 됩니다.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주가는 소폭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매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 음봉 3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가격도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자 팔고 나갈 사람들이 차례차례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제 이 캔들이 또 중요해집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에 비해 거래량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폭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즉 앞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소화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가볍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다음날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늘었는데 가격은 훨씬 적게 상승을 했습니다. 딱 이 고점에 버티고 있는 매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음날 저항 라인을 뚫으려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파에 실패하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4개의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폭이지만 주가는 약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도 보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매물을 소화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가가 점점 저항 라인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 물, 소, 화, 과, 정. 오래 존버하던 개미들이 차근차근 빠져나가고 새로 유입된 세력과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것입니다. 즉,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최소 3거래일 안에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확률은 80%입니다.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는 주포가 또라이가 아니라면 돌파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저도 내일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주포가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궁금합니다. 바로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2, 3거래일 정도 주포가 손을 놓고 상황을 지켜볼지. 여러분들도 각자 주포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무지 재미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재미있는 놀이터로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내 예상이 맞았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캔들의 의미도 분석하게 되고 주포의 심리나 의도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30분봉을 보면 주포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의 성향까지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30분봉 차트에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주포 심리 분석 차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도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골파기 매수 타점은 어느 차트에서나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있으니 이 녀석의 핸들링 수법이 한눈에 보입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급등 이후 보합권을 유지합니다. 다시 시초의 갭으로 뛰어 급등을 시킵니다. 약간 조정을 주고 다시 시초의 급등을 시킵니다. 하지만 급등 후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다음날 서서히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시초에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이후 4거래일 연속 주가가 빠집니다. 다시 2거래일 연속 야금야금 주가가 상승합니다. 다음날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다시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들을 지우고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주포의 의도를 눈치챈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놈의 의도를 눈치챈 지점이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서 급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가는 밑으로 줄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선을 그어 설명하겠지만 이 두 지점이 삼각수렴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지지라인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줄줄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포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가 저점 매집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봉에서 보았듯 이 과정 전체가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주포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지만 결국은 다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놈은 이제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줄 기회만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원을 지우고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이 분명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을 탁탁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매도해야 하고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추가 매수해야 합니다. 이 종목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합니다. 혹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이제 한 가지 관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측샷입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삼각수렴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에도 여러 가지 삼각수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돌파 매매를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삼각수렴은 노말 형태입니다. 즉 상승형도 아니고 하락형도 아닌 평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삼각수렴의 꼭지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세력들은 늘 개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시점에서 급등을 시킵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서 이런 패턴들을 분석해내면 놈들의 다음 행보를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놈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직장인들에게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매매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좋은 매매법이 종가 매매입니다. 다음날 혹은 2, 3거래일 안에 튀어오를 만한 종목을 미리 선점해 두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조건 검색식이 있다면 그 조건 검색식에 뜨는 종목을 종가 매매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에 뜨는 종목이 보통 10종목 정도 됩니다. 적어도 5개 이상 뜹니다. 그 종목들을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엄한 종목에 들어가 물리게 됩니다. 조건 검색식은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방금 설명했듯 조건 검색식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차트를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공부가 먼저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지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종목 추천해달라고 조른다는 그 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종목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종목 추천해준다는 사기꾼 리딩방에 현혹되어 완전 사기당해 개털되고 맙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지입니까? 종목을 구걸하고 다니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종목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면 됩니다. 물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저도 수많은 종목 선정 실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린이 시절 엄한 종목에 들어가 물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의 대장주를 고르면 됩니다. 물리더라도 금방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눌림목 매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첫 눌림이 나왔을 때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눌림목 매매법만 확실하게 장착이 되면 다른 모든 매매법은 필요 없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고 이 30분봉 차트 세팅을 완성했더라면 지금 시장에서 눌림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을 다 씹어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의 누런색 웅덩이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전에 일봉에서 썼던 황금선과 데드라인 사이에서 만들어진 웅덩이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치값을 0점 조정하느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웅덩이가 일봉에서 61선 웅덩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 웅덩이 밑으로 내려가면, 즉 데드라인이 깨지면 저는 분봉상에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또 이 웅덩이를 밑에서 뚫고 올라오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웅덩이가 지지라인이면서 동시에 저항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0점 조정이 덜 되어 차트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조지표도 약간 미미한 점이 있어 분봉상에서 수치를 변경해서 조정해 보는 중입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실력을 기르자입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내주는 숙제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내드린 숙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긋는 연습입니다. 어떤 새로운 차트를 보면 차트상에서 정확히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충분히 숙달이 되어야 정확한 돌파 매매법이 완성됩니다. 제가 지금 눌림목 매매 강의를 하면서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도 조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을 반복 시청하면서 매매일지에 요점 정리해두고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벌써 이런 농담까지 하시더군요. 단장님 이러다가 제가 초고수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출어람이란 말 아실 것입니다. 쪽빛은 남빛에서 나왔지만 남빛보다 더 찬란하다고 했습니다. 제 매매 기법을 바탕으로 저보다 더 뛰어난 트레이더가 나온다면 저는 더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시골에 짱 박혀 지필에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 두 단어가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단순한 원리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게 실력이나 재력이라는 탄탄한 지지라인이 있다면 직장 상사에게 저항하거나 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르고 싶으면 잘라라. 나는 더 좋은 곳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라는 지지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인맥이라는 지지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지라인도 없이 저항을 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다가 잘리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주가는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이 파동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상승폭도 줄어들고 하락폭도 줄어들었습니다.
삼각수렴으로 힘이 응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에서도 밑에 자주색 지지선을 잘 지켜주며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팔 사람들을 다 떨궈버리고 이 주식에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주포놈은 이런 거를 다 분석합니다. 제가 주포 세력 안에 일명 화가라는 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가를 핸들링하며 그림을 그려나가는 놈입니다. 저는 종목마다 그 화가 놈과 머리 싸움을 합니다. 고도의 두뇌 싸움, 즉 심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놈의 머리 꼭대기에 설 때까지 저는 그 종목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놈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 예상을 벗어나서 핸들링하는 놈들은 일단 포기합니다. 반대로 제가 예측한 경로에 정확히 들어와 있는 놈은 여지없이 때려잡습니다. 요 새끼 너 딱 걸렸어. 이렇게 확신이 들 때 진입을 합니다. 하다 보면 무지 재미있습니다. 진짜 주식시장은 이제 제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하게 제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는 트레이딩 방식은 파동에너지 이론입니다. 이전 파동의 힘과 기간을 분석해 다음 파동의 기간과 상승 및 하락폭을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지 재미있습니다. 내가 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흥분시킵니다. 이 분야의 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 죽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각기 자기 분야에서 실력으로 고수가 되어 지지라인을 탄탄하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저항도 하시고 또 새로운 분야도 개척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눌림목 매매라는 탄탄한 매매법 하나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지라인을 바탕으로 돌파 매매도 하고 종가 매매도 하고 시가 매매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탄탄한 지지라인을 갖추자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신성 ST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2차전지 전장부품 전문기업 신성ST는 지난 25일 제20기 정기주 주총회에서 차세대 먹거리로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신제품 생산과 북미 시장 진출을 통해 오는 2026년에는 퀀텀 점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20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 승인, 이사 선임 등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사내이사로 구본상 현 신성델타테크 그룹경영 총괄, 상임감사로 김상웅 전 BNK투자증권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2004년 설립된 신성ST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여 2013년 LG에너지솔루션 당시 LG화학으로부터 첫 수주를 받은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R&D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코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247억 원, 영업이익은 6% 상승한 84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신성ST 관계자는 2차전지 사업 부문의 호조로 지난해 실적 개선되었다면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2차전지 제품에 대한 노하우와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산 ESS 전용 공장 설립과 향후 설립될 북미법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오는 2026년에는 현재의 매출보다 4배 내지 5배로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신성ST는 지난 3월 4일 부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시 강서구 미음 외국인 투자지역 내 33,954제곱미터 부지에 약 460억 원을 투자해 고도화된 자체 자동화 설비 기반의 ESS 전용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공장이 2025년 이후 본격 가동되면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신성ST는 또 지난해 상장 당시부터 북미법인 설립 및 진출을 계획한 바 있다. 최근 북미항 혼다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글로벌 완성차와의 거래업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북미 시장 진출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하자마자 급락을 했다가 올 2월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모듈 케이스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공모자금 435억 원 중 227억 원을 북미 법인 설립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주 잔고를 1조 5천억 원 내외로 유지하고 있으며 업황 회복과 함께 고객사 발주가 늘어나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기업이 많습니다. 제가 나를 잡아 신규 상장주를 특집으로 다루겠지만 우리는 이런 보물 같은 기업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탁탁 잡혀야 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역시 노말한 형태의 삼각수렴입니다. 제 눈에는 하나가 더 보입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타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보이네요. 주포의 핸들링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급등 주고 흘러내리고 급등 주고 흘러내리고 30분봉으로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포의 성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력 패턴입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골파기가 나오네요. 골파기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시 봐도 신기한 게 이 공중부양선입니다. 어쩜 이리도 정확한 타점을 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타점을 잡으실 때 꼭 30분봉에서 좋은 타점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3개를 다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봉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신 후 일봉상에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0분봉으로 와서 내가 잡은 타점이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친 후에 타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차트의 끝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는 분명 아직 타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골파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봉상에서는 분명 타점이 나왔습니다. 삼각수렴의 끝부분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샷이 들어가야 합니다. 3번째 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초가도 아니고 장중에 그것도 오후에 주포가 주가를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 진입을 못했다면 급등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 3거래일 안에 급등이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포의 성향 때문입니다. 녀석은 성격이 시원시원한 놈입니다. 한번 시세를 강하게 주고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럼 급등 후에 일명 질질이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제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전력 소모에 관한 자료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풍력 섹터가 오늘 급부상했습니다. 또 잠깐 언급만 했고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조선주와 소비재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 예견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재가 모두 급등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LG생활건강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도 덩달아 시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곧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치 외교적인 역학관계가 개입이 됩니다. 이를 이해해야 국제적인 경제의 흐름을 재빠르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시세가 나온 섹터들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개괄적인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